6개 선거구 모두 1대1 구도가 잡히고 있습니다. 어느 곳 만만한 선거가 없습니다. 후보들에게 신발 두세 켤레 달라가지고 없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겸손한 자세로 지역민들에게 다가가고 더 열심히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다 같이 힘내가 이길 수 있다는 메시지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제 도약이 주어진 과제라면은 그 과제를 실현할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더 절실한 이유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택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도약을 위한 든든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6개 지역구 선거구 모두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첫째는 말도 안 되는 소득주도 성장 경제정책으로 나라 경제를 폭망시킨 것. 최근에는 조국 사태 등 문재인 정권의 민낯을 낱낱이 밝혀 대한민국을 바로잡아 달라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선거입니다. 둘째는 민주주의를 유린한 울산시장 부정선거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셋째는 우한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확산시킨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울산 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 3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나라 경제를 폭망시킨 문재인 정권을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심판해서 경제부터 살려내겠습니다. 나라와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실력 있는 정당 미래통합당 후보를 선택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단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신문 시사 전문 채널 UNUTV가 마침내 개국을 했습니다. UNUTV는 울산신문의 울산과 당시를 의미하는 유를 차용한 채널명입니다. 네, 울산의 다양한 정보와 역사, 문화 관련 아이템으로 내용을 채우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UNUTV의 대표 프로그램 오늘은 울산시대 진행을 맡은 울산신문 사회부장 전우수입니다. 네, 오늘은 4.15 총선이 이제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4.15 총선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를 오늘 울산신문 김진영 편집국장과 함께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옆에 울산신문 김진영 편집국장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4.15 총선 전서 사전투표를 했는데 투표를 하셨습니까? 네, 투표 잘했고요. 네. 투표하러 가니까 생각보다 엄청나게 줄이 많았고 사람들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걱정스럽다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던데 그래서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죠. 맞습니다. 네. 이 투표율이 높았는데 바로 이 정도입니다. 26.7%. 네, 26.7%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역대급인데요. 그렇죠. 사전 투표가 시작된 이래 이만큼 높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뜨거운 선거에 대한 열기인데 네. 밑에 퍼센테이지가 또 하나가 있네. 55%. 예, 이 밑에 55%의 투표율, 이 기준선은 네. 선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선거의 유불리를 가르는 투표율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55% 이하일 경우에는 보수가 유리하고 55%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진보가 유리하다. 이런 기준선입니다. 사전투표가 26.7%였는데 55%하고 갭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진보가 유리할 것 같지 않냐라는 그런 전망을 할 수 있겠는데 네, 실제로 이제 모레 투표일이 되었을 때 최종 투표율은 55%보다 훨씬 웃돌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투표가 상당히 진보 쪽에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다른 분석도 많습니다. 일단은 55%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55%보다 밑으로 빠졌던 투표율은 지난 2012년 18대 국회의원 선거였습니다. 그때 당시 투표율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십니까? 한
저 정도 55% 선에 근사치가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때 정확한 투표율이 54.2%였어요. 거의 맞췄네요 지금. 예. 54.2%였는데 기억하시면 그 당시 새누리당이었죠, 보수가. 네. 새누리당의 의석수가 얼마나 됐는지 기억하십니까? 당시 네, 당시. 4년 전 얘기시죠? 아니요, 8년 전입니다. 8년 전에 상당히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정확한 예. 152석이었습니다. 과반을 넘겼죠. 넘겼네요. 152석이었고 진보였던 그 당시 민주당은 한 127석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152대 127이었으니까 보수의 완승이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근데 불과 4년 전, 그러니까 19대 총선의 투표율 기억하십니까? 자, 그럼 저를 테스트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58%입니다. 58%.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55%보다 3% 높았죠. 예.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의 여당이 그렇죠.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123석, 새누리당이 122석, 한석 차이로 신승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이 155%라는 게 그 기준선입니다. 55% 밑으로는 보수가 유리하고 위로는 진보가 유리하다 하는 게 이런 데이터로 나타나는데요. 올해는 좀 다릅니다. 그래요. 예, 올해는 어떻게 다르냐면 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에 가능한 하면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 좀 유리하니까 그날은 복잡할 것이다. 그래서 사전 투표에 많이 나가자 해서 사전 투표에 몰렸다. 이런 게 이제 선거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번 투표율이 뭐 진보가 유리하고 뭐 보수가 유리하고 이런 쪽으로 기준선이 될 것이라는 것은 좀 다를 것이다. 코로나19가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제 그런 분석을 하시는데. 그래서 나온 수치가 이겁니다. 160대 150, 160 의원 의석수를 얘기하는 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예상하는 최대 의석수가 160석 정도 됩니다. 160석. 그리고 미래통합당에서 희망하는 의석수는 150석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160대 150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각 당이 이 정도 성과를 거뒀다면 대승을 거뒀다는 그런 숫자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의석수가 300석인데 이대로 된다면 310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열쇠는 어디서 찾아오죠? 그러면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자리를 10개 더 늘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전국적인 전망을 이렇게 해주셨고 지역으로 한번 내려가 보죠. 네, 울산 지역의 전체 28명, 지금 4.7대 1의 경쟁률이 기록이 됐는데 28명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이번 총선, 그러니까 4.15 총선의 울산 선거는 전국 선거에서 조금 이렇게 관심사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국적으로 울산이 상당히 주목도가 높았지 않았습니까? 뭐 하명수사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렇죠. 예, 선거 전까지만 해도 울산은 그 정치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명수사,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때문에 뭐 송병기 부시장, 전 부시장이 전국적인 이슈의 인물이 됐고 임동호, 이번에 중구에 출마한 민주당의 임동호 후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뉴스의 초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물론 남구을에 출마한 통합당의 김기현 전 시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뉴스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연일 9시 뉴스의 톱으로 나올 정도로 이슈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오늘 판넬을 몇 개 준비해 오셨는데, 네. 지금 뭐가 영자도 보이고 육자도 보이는데 이게 뭡니까? 예, 이 영대 6입니다. 근데 요 작은 글자가 밑에 깔려 있는데요. 네, 작은 글자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0은 민주, 6은 통합입니다. 이 숫자는 지금 이번 선거를 예측하는 선거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선 최악의 경우 그리고 통합당으로선 최상의 경우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6대 빵. 예, 6대 빵. 옛날 우리 축구 스코어 같은 느낌이 딱 드는데. 그때 최대 수치가 5대 0이었는데 그랬죠. 저보다 네. 나옵니다. 네. 아, 이 정도의 결과가 나온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진짜 너무나 당혹스러운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 이게 뭐 다른 게 아니고 2012년
아까 이야기했던 2012년도 그 총선 결과입니다. 총선 결과 울산이 6석 전석을 다 보수가 차지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죠. 예, 예. 바로 그때의 선거 결과가 이번에도 재현될 것이다. 이것이 그 미래통합당의 굉장한 희망사항입니다. 하지만 그건 불과 희망사항에 또 불과합니다. 다른 경우에서 네. 2대 3대 1이네요. 2대 3대. 굉장히 냉정한 선거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냉정한 분들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했다. 그러니까 통합당이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그리고 민주당이 생각하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이것입니다. 물론 민주당의 최상의 시나리오는 5대1 정도로 민주당이 5석을 가져가고 통합당이 1석 정도 가져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따져볼 때 민주당이 민주당이 2석, 그리고 통합당이 3석, 민중당이 1석을 가져가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최상이 아닐까 하는 게 선거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통합당 같은 경우는 아까 6대 0의 숫자에서는 전부 최악의 결과일 것이고, 민주당은 그나마 선전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민중당은 한 석이 나왔는데 한 석이 자리를 차지한다면 완승인데. 그렇죠. 이제 한석 출마를 한 명에서 한 명이 됐으니까 완전한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좀 뭐 다들 이제 이 희망사항에 불과하고요. 여기서 변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 변수가 뭐냐면 민주당이 2석을 울산에서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2석이 어디가 될 것이로 예측이 되는 겁니다. 네, 민주당 2석은 아무래도 현역 의원이 있는 북구입니다. 북구 이상은 후보. 이 부분은 뭐 재선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다른 한 석은 남구가 신규명 후보가 당선 가능성에 근접해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구의 경우는 현역 의원이 수석을 한다. 남구각 경우는 지금 계속 도전장을 했었던 신규명 후보가 탈환한다. 뭐 그런 개념인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다 플러스 하자면 이제 민주당 자체로는 임동호 후보도 막판에 그 박성민 후보의 과거사를 공략한 것이 주요하고 있다. 그래서 중구의 젊어층을 중심으로 민주당 쪽의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은근히 중구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에서 플러스 알파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말씀이시고, 자, 그 통합당의 경우 아까 6대의 기준표로 보면 세수가 높을까요? 세석은 역시 가장 든든한 것은 이제 남구을 김기현 후보입니다. 전 울산시장 김기현 후보가 김기현 후보는 뭐 든든하다 이런 쪽이고 울주의 서범수 후보도 뭐 안정권에 맞다. 예. 거기도 지금 막판에 많은 그 경쟁 후보가 될 뻔했던 보수 후보들이 많이 이제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단일화 이 형국이 형성이 됐던 그런 것이 작용을 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또 한 석이 또 한 석은 역시 중구입니다. 중구의 그 박성민 후보는 뭐 아무리 막판에 지금 바람이 분다 해도 뭐 안정적이다 이런 게 이제 미래통합당의 자체 분석인데요. 여기서 이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그 이채희 후보, 남구갑의 이채희 후보 그리고 북구의 박대동 후보가 뭐 여전히 선전하고 있어서 플러스 한두 석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그러면 상황입니다. 이제 또 하나 남아있는 민중당의 한석 지금 동구죠? 예, 동구의 민중당은 이제 변수가 역시 그 막판까지 그 단일화 얘기가 있었죠. 단일화 이야기가 있었는데 단일화가 현재는 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않았기 때문에 3자 구도로 갔을 때 김종훈 후보가 과연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역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는 제가 말씀을 안 했지만은 사실은 이 3자 구도가 견고하게 유지된다면 여기서 견고하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지층의 이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건명호 후보, 즉 미래통합당의 건명호 후보가 어부지리한다는 그런 관측이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에 이 2대 3대 1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유동적인 가변적인 숫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판넬을 준비하셨습니다. 3대 2대 1.
네, 아까 이 2대 3대 1과 그 민주당과 통합당만 달라진 겁니다. 그러네. 순서가 바뀌었네요. 예,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이야기냐면 결국 아까 이야기했던 그 민주당 쪽에서 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도의 바람, 중도의 바람이 예. 이 휩쓸었을 때 이 숫자는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렇군요. 민주당이 최선전을 했을 때 이 3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네. 것이고 통합당은 최악의 경우 2석 그리고 최상일 경우 6석 이렇게 되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네, 지금까지는 이제 주로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선거 거죠. 전문가들 지역 정치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이고 이번 그 4.15 총선 같은 경우에는 울산은 불행하게도 그 지역 언론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단 한 군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기도 힘들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중앙언론에서 울산의 3군데를 표본 조사한 수치가 있습니다. 남구의 김기현 후보 출마 지역, 그리고 부산 언론이 관심을 가졌던 서범수 후보의 출마 지역. 자, 서범수 후보를 부산 쪽에서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아무래도 형님도 이번에 같이 나온 서병수 후보가 부산에서 나오죠? 그렇습니다. 네. 또 그 북부 지역도 부산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언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3군데의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근거를 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정치부 기자들 지역에서 뛰고 있는 정치부 기자들의 어떤 판단 그리고 지역의 어떤 민심 동향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을 때 이번 그 4.15 총선에서는 지난번 선거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정치부 기자들의 감입니다. 그동안에 쭉 흐름이 그 리얼미터나 이런 데서 지방자치단체의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당 지지도도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야당의 우세가 있어 왔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언론의 판단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부 기자들 그리고 언론 쪽에서의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거 중에 또 상당히 영향을 받는 것이 나의 의중이 반영되는 왠지 원인들, 뭐 바람몰이, 뭐 어떤 현상들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마지막 변수 이틀간 남아 있는 마지막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밴드웨건 효과라는 건데요. 이 밴드웨건 효과라는 건 뭐 아시다시피 그 악대가 앞장서서 북을 두드리고 괭다리를 치고 하는 그 요란함을 따라가는 현상이거든요. 편성 효과라고 하는데요. 남따라 장애간다 뭐 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지금 민주당에서 우리는 160석 자신한다.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편성해서 아 이번 선거는 민주당 쪽으로 쏠리는구나 하는 것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좀 그 많은 부분의 변수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뭐 이야기입니다. 네. 또 다른 변수가 웩더독. 바로 이 웩더독 효과인데요. 뭐 웩더독 효과는 가장 비근한 예로 이야기하면은 이번에 그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났던 조주빈 사건 기억하시죠? 예, 엠번방. 예, 엠번방 조주빈 사건의 경우에 조주빈이라는 그 범인이 피의자가 얼굴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뭐라고 하는지 기억하시죠? 엠번방 그리고 뭐 불법 음란물 이런 이야기 본질을 가리기 위해서 느닷없이 손석희라는 인물을 띄워가지고 사람들이 화제를 완전히 돌려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엠번방은 어디 가고 손석희만 이야기가 나오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웩더독 효과라는 것이 결국은 그 흐름, 선거 흐름의 본질하고 관계없는 어떤 다른 이슈들을 통해가지고 희석시키는 거예요. 바로 이번 총선이 코로나에 묻혀버렸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코로나 선거라는 이상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이번 총선의 가장 큰 변수가 아닐까 하는 것이 선거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실은 선거에서는 뭐 누가 어떻다라는 것보다 내가 이 선거 투표 현장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졌고 불과 이틀 후면 이제 당장 이제 투표일인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번 선거는 역시 울산의 경우에는 그 선거 초반, 그 지난 겨울부터 있어왔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네. 그리고 뭐 이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 선상에서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 시민들은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주 인물인 송병기 전 부시장과 전 울산시장인 김기현 전 시장이 맞대결을 했다면 훨씬 더 선거가 재미있지 않았을까. 굉장히 전국적인 선거의 중심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뭐 불행지다인지 송병기 전 부시장이 예선 탈락했습니다. 예, 신규명 후보에게 예선 탈락했습니다. 그 바람에 선거가 전국적인 이슈에서 좀 사라져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선거를 재미있으라고 이야기하는 선거 전략가들,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고, 사실은 울산 시민들이나 울산 전체를 위해서는 울산을 위해서 어떤 후보가 국회로 가야 되는가, 이런 것이 달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레 선거일에는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이 모두가 울산의 미래를 생각해서 과연 울산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후보를 뽑아야 될 것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서 투표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네, UNUTV 대표 프로그램 오늘은 울산시 때 오늘 첫 순서로 4.15 총선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울산신문의 시사 전문 채널 UNUTV 개국 오늘 첫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울산의 다양한 정보, 역사, 문화 관련 아이템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첫 시간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울산에는 울산신문입니다.